저는 올해 34, IT 회사 라이트브릿지의 대표 윤도현입니다. 사람들은 절 젊은 성공신화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말 속엔 언제나 조용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게 죄지. 그 말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제가 20살에 보육원을 나왔을 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를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짓밟는다는 걸요. 아버지 윤 회장은 제가 25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도연아, 넌 내 아들이다. 늦었지만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아라.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진실이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알 필요 없다는 말만 남긴 채 2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약점 보이지 않기 위해 늘 완벽한 성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틈 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은 사치고 효율은 미덕이라고 믿었죠. 그날도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로비 유리창은 아직 물기 자국이 가득했고 구석에서 머리 희끗한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박복순, 이 회사에서 7년째 야간 미화를 담당하는 분이었죠. 아줌마, 이게 뭐예요? VIP 오는 날인데 유리에 물자국 남으면 곤란하죠.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처럼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닫고 있었어요. 금방 마를 겁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나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셔야죠. 이런 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요. 외부 투자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은 역할로 평가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청소부, 나는 사장. 그게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게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 지은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박복순 씨가 회장님 사진을 닦다가 한참 서 계셨대요. 경비 김 씨가 보니까 눈물 흘리고 계셨다고. 그래서요? 고인을 추모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표님, 박복순 씨가 이 회사에 입사하신 게 정확히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 달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우연이겠죠.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저한테 청소 아주머니 한 명의 사연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아주머니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매일 밤 제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인사 구조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분기 IPO 준비 들어갑니다. 비핵심 인력 아웃소싱 전환, 특히 미화 경비 쪽은 외주로 돌리세요. 인건비 30% 절감 가능합니다. 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임원들도 찬성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서 지은이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미화팀에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해고되면 당장 생계가. 회사는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숫자가 미래를 만듭니다. 감정으로 경영하면 우리 모두 망해요.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모두 제 눈치를 봤습니다. 최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박복순 씨도 명단에? 당연하죠. 예외 없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 아주머니가 제 방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걸레와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항상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화면은 금이가 있었고 케이스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버실 천장에서 물 새는 소리 들려요. 이틀 전부터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관리팀에 말하세요.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써야 합니까?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물기를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꼭 높은 데서만 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비는 높은 데서만 새는 게 아니다.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틀 뒤 그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 비서 지은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서버실 침수입니다. 천장 배관 터져서 백업 라인까지 물 들어가요.
지금 당장 안 오시면 회사 데이터 전부 날아갑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데이터 손실, IPO 무산, 회사 파산이라는 단어들만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정신없이 기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불꽃이 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물 차단, 빨리 밸브 잠가야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밸브는 서버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안 돼요, 대표님. 들어가면 감전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복순 아주머니가 맨발로 들어와 밸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위험해요. 물에 전류 흘러요. 나오세요. 지금 안 막으면 회사 다 날아갑니다. 그녀는 물바닥을 맨몸으로 건너 밸브를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감전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으윽.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톱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밸브가 완전히 잠겼고 물이 멈췄습니다. 누전도 멈췄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그제야 그녀의 손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었고 손바닥은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늘 이런 일이 익숙해서요. 예전에도 이렇게 회사 살린 적 있거든요. 예전에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그분을. 누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걸레로 손을 감싸쥐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제 서버 확인하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그녀는 다시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그런 눈빛. 새벽 4시 저는 회사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팍복순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7년 전 입사 서류. 추천인 란에 적힌 이름은 윤 회장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그녀를 추천했다는 뜻이었죠. 왜지? 다음날 회사는 언론의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거였죠. 상장 앞두고 미화 경비해고 논란. 사람 버리고 숫자 택한 젊은 CEO. 윤도현. 아버지 철학 버리고 냉혈 경영. 기자가 몰려들고 투자사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사과 한번 하면 끝나요. 해고 철회하고 복지 정책 발표하면 그럼 우리 IPO 계획은요? 숫자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비서 지은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본사 서버에서 잠긴 영상 하나가 열렸어요. 침수 사고 때 폭구하면서 발견됐는데 윤 회장님 이름으로 된 유언 파일입니다. 유언? 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오늘 날짜가 해제 조건이었대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이요. 그 이름, 윤 회장, 제 아버지. 2년 전 세상을 떠나신 이 회사의 창립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이 영상을 본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란 숫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쌓는 거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못한 게 아빠의 가장 큰 후회다. 화면 속 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을 한 가지 진실이 있다. 라이트브릿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 회사 주식의 절반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는 팍복순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너의 어머니이자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25에 만나 이 회사를 함께 세웠어.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손잡고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게 바로 이 라이트브릿지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난 욕심이 많았어.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지.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어. 내 이름만 내세웠고 그녀를 그림자로 만들었지. 복순이는 화를 내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있어줬어. 너를 낳고 너를 키우면서도. 하지만 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녀는 떠났어. 너를 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난 너를 찾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 도연이는 당신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홀로 널 키웠지. 그리고 내가 25이 됐을 때 그녀가 먼저 연락했어.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 데려가세요. 하지만 제발 사랑해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그녀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다. 그래서 내 이름 대신 너를 세웠다. 하지만 난 그녀한테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이름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한테 말해줘. 내가 평생 사랑한 건 회사가 아니라 당신이었다고. 영상 종료.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그 청소 아주머니가 내 어머니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하대했던 그분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유언 영상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에게 사과드리려 합니다. 문이 열리고 복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작업복 차림, 낡은 청소도구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간 대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였니? 내 도연이가 맞니? 네, 그렇게 오래 찾으셨다면서요. 전 당신이 그저 청소 아주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제가.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몰라볼 때가 있지. 나도 내 아버지를 그렇게 몰라봤으니까. 그녀의 손이 제 머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다. 무릎은 닦는데 쓰는 거지 사과에 쓰는 게 아니다. 일어나렴.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강당에 모인 300명의 직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미화팀과 경비팀의 계약 해고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모든 현장직을 핵심 내부 직군으로 전환했고 복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명단 맨 위엔 팍복순 이사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반발이 많았죠. 대표님, 어머님을 임원으로 앉히면 외부 평판이 괜찮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존중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더 낮게, 더 먼저 인사할 것. 그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진짜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회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청소복 대신 정장 자켓을 걸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게 내일이야. 숫자가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게 진짜 회사란다. 그날 아침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창문 닦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유리도 사람도 결대로 닦아야 해. 거꾸로 닦으면 자국이 남지. 그녀는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대로 내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그 순간 새벽 햇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유리 너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창업자와 후계자, 청소부와 사장, 아니 그냥 사람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유리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속에 비친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에서 묵묵히 닦아주던 손의 흔적이란 걸요.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손에 묻은 진심으로 증명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주인은 언제나 조용히 회사의 바닥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오늘 무심히 지나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